학생들도 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생들도 이것 때문에 개학을 못하고 있고, 저희 작은 애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개학이 연기가 계속되고 학원도 못 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작은 학원이나 학생들 뭐 20명도 안 되고 뭐 이런 조그만 강의실이 있는 곳이나, 아들 학원은 그래도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 미술학원인데, 미술학원의 문제점도 뭐냐, 선생님 그냥 강의만 하고 설명만 하고 듣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학생들이 실기를 하잖아요. 실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린 걸 선생님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쌍방향의 교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을 하고 강의를 하면은 이거를 애들이 받아 적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낸 과제를 애들이 답을 하고 애들한테 한 명 한 명 질문을 하고 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준비한 칠판에 글을 쓴 걸 보여주고, 어떤 양방향이 교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에 뭐가 있냐,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줌은 범용성이 아주 강합니다. 카메라, 그러니까 핸드폰, 노트북, 아이패드 다 됩니다. 이 사용 방법은, 제가 관리자잖아요. 만약에 제가 회의방을 만들어요. 원래 화상회의에 적용이 되는 건데, 그 방을 만들어서 100명까지 초대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료 버전이거든요. 무료 버전이 100명 초대에 한 번에 40분 정도 실시간 방송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 버전인데도 상당히 좋습니다. 학생들 수업 뭐 1시간씩 안 하잖아 거의. 그러니까 뭐 40분 정도 하고 휴식 시간 좀 주고, 방송 종료했다가 다시 40분을 다시 하면 또 다시 40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료 버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학원의 한 반의 규모가 뭐 60명 정도 된다 쳐도 뭐 넉넉하죠. 그죠? 그리고 이거의 좋은 점은, 우리가 화상 채팅하는 것처럼 서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 말을 할 수도 있고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화상회의를 하면 개인 앞에 마이크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 마이크 외에 국회의원들 청문회 보면 말 계속 한다고 그냥 마이크 꺼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너무 많이 떠들면 마이크를 꺼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 말을 집중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는 거 들어야 될 때는 다른 애들 마이크를 끄고 이 A란 A의 마이크만 울려 나오게 해서 전체가 다 조용히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이 준비한 PPT 자료 있죠. 과제, 숙제, 예시문 뭐 이런 거를 노트북에서 작업을 해놨으면 그 화면을 바로 띄울 수 있습니다. 핸드폰도 됩니다. 아이패드도 지정만 해주면 그 안에 프로그램 화면이 바로 송출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걸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보다는 패드 좀 큰 게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정 더 크게 보고 싶으면 PC로 봐도 됩니다. 단 이제 목소리 마이크가 있으면 목소리가 나갈 거고, 웹캠이 달려있으면 얼굴이 나가겠지만 일반 PC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말도 못하고 소리도 안 나가는 대신 볼 수는 있습니다. 전부 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패드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패드가 가장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얼굴도 좀 선명하게 들어가고, 핸드폰이 제일 깨끗하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 개개인 간의 전체 채팅도 됩니다. 단체 톡방처럼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관리자가 학생 한 명한테 너 그만 떠들어라, 뭐 너 과자 먹지 마라, 이렇게 귓속말처럼 걔한테만 쪽지를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도 보장이 되고 어떤 수업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애들 얼굴을 봐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원탁에, 그러니까 책상에 선생님이 앉아있고 애들이 개개인별로 책상에 자기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선생님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식의 수업을 받고 질의를 하고 내용을 보고, 학생도 자기 거를 공유 화면에 띄워서 전체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계속 떠들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실현을 해가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에 줌을 로그인 하실 때 저는 구글 계정이 있어서 바로 구글 계정으로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로그인이 저는 바로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열립니다. 줌에 접속을 하면. 그럼 제가 새 회의 창을 하나 열죠. 그럼 이제 노트북에 제 얼굴이 저렇게 뜹니다. 그럼 하단 부분의 영역들 보이시죠? 저걸 전체 화면으로 키워가지고 이제 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비밀방을 만들었고,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왼쪽 부분은 마이크 음량과 비디오 나가는 체크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쭉 있죠. 이제 초대를 합니다. URL 복사가 제일 편합니다. URL 복사. 그러니까 이 방의 주소인 거죠. 이 메토방이라는 걸 알려주는 주소입니다. 지금 노트북에 얼굴을 맞춘다고, 예, 복사를 해서 이거를 이제 카톡으로 이제 지인들한테 보냅니다. 제가 제 거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제 거 카톡을 열어서, 저는 이제 개인으로 했지만 단체 톡방이 있으면 단체 톡방에 한 번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저한테 보내볼게요. 저한테 이렇게 주소창을 보내고, 뭐 한 명 더, 요것도 제 계정 한 개 더 갖고 있는 건데, 예, 여기도 어제 테스트 한다고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내면, 그래갖고 제가 요거를 어디로 보냈냐면 핸드폰하고 제 패드로 두 개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얼른 가보겠습니다. 밖에 핸드폰하고 패드를 저쪽 편에 갖다 놨거든요. 딴 자리에. 그 갖다 놓고 이제 그쪽에서 수락을 하는 겁니다. 어플을 깔고 수락하면 이제 제 목소리 들리죠. 제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핸드폰 화면이거든요. 저게. 이제 이렇게 열어서 이러면 이제 들어온 거죠. 두 명이 방에. 그 이름도 들어갈 때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두 개를 다 해놓으니까 저렇게 됐는데, 제가 두 번째 저 패드로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죠. 그죠? 지금 다시 노트북 앞에 앉은 겁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제가 얘들한테 이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의 모습이 여기 보이겠죠. 말하고 뭐 움직이고 하는 거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웹캠에 제가 마이크를 똑바로 설정 안 했나 보네요. 소리가 제가 좀 이상해서 더비네. 이렇게 해서 한 학생만 전체로 띄울 수 있고 여러 명을 한 번에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채팅방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체 애들한테 가령 안녕 하고 글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글을 보낼 수도 있고, 질문이 있는 애들은 말로 떠들고 선생님 말하는데 말하면 음성이 겹칠 수가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면 여기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어떤 학생한테다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귓속말처럼 걔한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졸지 말라든지 뭐 딴짓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질문을 얘한테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비공개라서 다른 친구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개인적으로 걔한테 뭔가의 질문을 묻고 싶을 때 이렇게 써도 됩니다. 회의자만 되겠죠. 회의자만, 주최자만. 그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주제를 발표하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다른 애들이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보러. 안녕하세요. 말 들리죠, 그죠? 내 말 들리죠? 이제 이게 약간 딜레이 현상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세 개를 놓고 보니까 딜레이가 생긴 거지, 한 명한테 가서 보면 그게 딜레이가 안 생기거든요, 크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 오늘 주제 뭐라 얘기하고 발표할 거 뭐가 있고 하면 이제 그 자료가 있어야겠죠. 교재 내용. 교재 내용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학생들이 전부 떠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 다 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애들이 한 명씩 떠든 소리 주의 잡으면 다 들으면 너무 시끄럽겠죠. 전체 소리가 한 번에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리를 다 꺼버리죠. 선생님만 말할 수 있게 해놓고 소리는 선생님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
회의를 할 때 보면 동그란 회의에 왜 국회의원 청문할 때 보면 시간 제한 지나니까 마이크 꺼지들 아닙니까? 꺼져서 소리가 안 나가듯이 똑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바른 시간을 재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애들한테 얘기하고 전달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특정한 한 학생이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걔의 마이크만 켜주는 거죠. 저기에서 음소거를 해제해서 쟤만 이제 제 발표를 모두가 들을 수 있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집중을 하는 거죠. 화면도 걔 거로 띄울 수가 있고요. 메인 화면을. 그 다음에 이제 걔 목소리가 같이 나가게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얘가 발표하는 동안 채팅으로 다들 의견을 또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 교류 방식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음소거라든지 발음권이라든지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학원의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애들하고 공유를 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어떤 영어 예문 공부든 교과서든 아니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그걸 애들한테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노트북이나 어떤 컴퓨터로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작업해서 원래 뽑아서 애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 작업한 자료를 바로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게 꼭 노트북만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아이패드나 핸드폰도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지정을 하면은 걔를 화면에다가 공유 화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런 거죠. 오늘 주제가 뭐고 이래갖고 자 얘들아 이거 한 장씩 받아라 하듯이 먼저 카톡으로 자료를 쏘아줄 수가 있는 거죠. 쏘아주고 애들이 받아서 개개인적으로 옆에 열어서 볼 수도 있고 선생님이 띄워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자료 띄우는 거 보면 제가 노트북 화면에 2개가 떠 있거든요. 지금 화이트보드는 말 그대로 칠판이고요. 패드는 패드고 일단은 쟤는 이제 요거 밑에 거는 화면 녹화 프로그램이니까 놔두고 이거 화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인터넷 화면이 막 그냥 공부 화면이라고 치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도be XD 인터넷 그거 UI 공부하면서 해놨던 건데 그걸 자료라고 하고 띄울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작업했던 작업물들을 띄우는 거거든요. 네, 조금 만지는데 문제가 있어서. 네.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학생들이 전부 다 볼 수 있게 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애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보시면 애들한테 가서 확인해 보면 저 화면이 뜹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뜨는 게 아니고 저 공부한 화면이 애들 창에 뜨죠. 이 모습이. 이게 떠가지고 같이 보는 거죠. 애들하고. 그리고 옆에서 딴짓 하나 안 하나 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 부분을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하러 가는 거죠. 저 화면이 잘 떠 있는지 제가 보러 가는 겁니다. 카메라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찍히죠. 제가 노트북 화면을, 노트북이란다. 지금 저 보고 있는, 만지고 있는 저 핸드폰에 뜬 화면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 말이 들리시죠? 그죠? 요렇게 저만 주제를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최자는 자리 비운 게 보이네요. 저한테서는. 이렇게 저만 볼 수 있어요. 지금 하울링 생긴 건 저쪽에 패드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하울링 생긴 거거든요. 잘 보셨나요? 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모이지도 못하고 소모임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이 줌 가지고 집에서 친구들을 못 만나면 술상을 차려놓고 서로 간에 술상을 차려놓고 한 잔씩 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떠들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재밌겠다. 물론 이제 그까지는 조금 오바고. 그러니까 지금 실상 중소 작은 학원 하신 분들 어렵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게 되고 이탈이 될 수도 있고 교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는 사실이지만 그거는 어떤
특정 장소의 질병의 관계도 크고 그다음에 어떤 신천지 그쪽에 폐쇄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커졌죠. 그렇지만 일반 교회분들도 지금 피해를 다 입고 있는 거가 사실입니다. 정상적으로 자기 종교 활동을 보장을 받고 싶고 자기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고 싶은데 지금 모이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 작은 중소 그런 교회분들은 실시간 하는 부분도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최소 단위는 핸드폰만 있어도 되고 제일 좋으면 또 노트북도 있으면 좋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로 다 이제 작은 학원이나 작은 교회분들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어렵거나 그러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고 세팅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시고 한 두세 명만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으니까 밀접 접촉하지 마시고 온라인이나 실시간 방송을 해서 좋게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게 다 없고 진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한번 손이라도 한번 더 잡고 두드려주고 그게 이제 정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게 종식이 되었으면 좋고 제가 이 미흡하나마 요 지식으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